예, 이번 주 뭐 염교수 왔으니까 뭐 다 아실 거고 네. 뭐 할지. 네. 보니까 이거 이제 45번째가 됐네 벌써. 조금 더 2년이에요. 폴커 에케르트. 그 폴커 혹은 볼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동구권. 예. 그 독일 계통. 예. 이제 이 대충 이름만 성 같은 것만 들어도 그 출신 성분이 좀 나와 그죠? 그래서 폴커 에케르트. 예. 이거 뭐야? 트럭 시리얼 킬러? 예. 그 트럭 태우고 다니면 사람 죽였나? 트럭커예요. 그다음에 헤어스트로 뭐야 이게? 스트로크는 이제 이게 쓰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듬는 사람. 머리 쓰다듬는 사람? 예. 머리 쓰다듬으면 조심해네 이 새끼한테는. 그렇죠. 그래요. 오늘 내가 보니까 이제 동독 쪽으로 갔네. 예. 독일 쪽으로 갔네. 네. 많이 돌아다니네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네. 이 독일어는 제가 이제 제2외국어로 해갖고 독일어는 좀 번역이 쉬웠는데. 제2외국어 하면 외우나? 아니 저는 지금도 알아? 예, 알아요. 난 독어 배웠는데도 전 잘 독일어 만점 받았는데 왕년고사. 이거 만점 받는 거 하고 그거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하고 잘했어요, 저. 예. 독일어 선생님 도고동문과 가려니 꼬셨는데 뭐. 그랬어? 예, 예. 지금 다 까먹었는데. 나도 제2외국어 독어 배웠는데 독어가 별로 기억이 안 나. 데어데스템뎀 디디어데디. 그거 뭐 조심하시. 유일하게 한 문장 할 수 있는 게 뱀 기르디우어. 예. 지금 와타임이지 나오고 예.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212 뭐 하는 건 다 아는 거고. 그죠. 예. 폴 에케르트고요. 그러니까 V인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맞아요. F 발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는 볼커. 폭스바겐 예, 그래서 폴커 에케르트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트러커 시리얼 킬러라고 많이 불려요. 네, 유럽을 종횡무진하면서 많은 여성을 죽였고요. 유럽이구나 이 네. 저 범인은. 예. 그래서 EU 트러커 시리얼 킬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되면서 맞아. 국경 넘나드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닌 또라이고요. 새끼고. 그다음 이제 헤어 스트로커는 이제 쓰다듬는 사람을 범죄 용어로 스트로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얘밖에 안 써요. 헤어 스트로커 시리얼 킬러라고 그래서 피해자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걸 쓰다듬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성폭행 나중 문제고. 아니 머리에 집착하는 범죄자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머리카락 집착형 연쇄살인범입니다. 특이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동독 사람이에요. 그러네. 동독이네. 예, 그래서 동독에서 나오는 자료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태어나고 동독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료가 많잖아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제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좀 쪽팔린 거는 지네가 차단하는 게 있어가지고 폴커가 사고 친 거 관련해서 좀 자료가 별로 없겠구나 많이 이거. 없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거꾸로 이제 영국 범죄학계나 미국 범죄학계에서 이제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사진은 이게 이제 체포달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게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이네. 네, 머그샷이고요. 독일 출신이죠. 어쨌든 통일되고 나서 독일 사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잡는 건 웃기는 게 스페인 연방 경찰이 미친 듯이 추적해서 잡아요. 스페인에서도 사고를 쳤는데 독일에서 수사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스페인 경찰이 약이 올라가고 미친 듯이 때려잡은 케이스예요. 일단은 그 폴커는 동독 이스트 저머니죠. 독일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그러니까 구동독 지역이죠. 구동독 지역하고 스페인, 프랑스. 또 여기에 또 일단 체코도 나오고 별별 나라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서유럽하고 중부 유럽 지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97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했네. 6명의 여성만을 살해한 독일 출신 연쇄 살인마고요. 굳이 얘기하면 동독 출신입니다. 이외에 훨씬 많은 여성을 살해한 걸로 그 국가별로 따로 수사했어요. 왜 자기 나라에서 사람 하나 죽으면 일단 붙잖아요. 수사기관이. 그래갖고 했는데 그 공식 기록은 6명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많이 주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6명의 여성 중에 이제 5명이 성매매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만을 전문적으로 살해한
그 연쇄살인범이고요. 특히 이제 인터걸이라고 교수님 아시죠? 인터걸 그저 모스크바. 뭐 모스크바 출신, 뭐 러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도 있는데, 이건 또 동구권이네. 예, 그러니까 동구권 출신의 성매매 여성하고요. 인터걸.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아프리카계 출신도 인터걸이 많아요. 요거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래가지고요. 그 아프리카권에서 좀 미모가 있는 여성들을 공출을 했나 봐요, 유럽으로. 그래서 성매매를 흑인 여성들도 많이 와서 했대요. 그래서 걔들도 희생자가 많네. 예, 희생자 있어요, 흑인들이. 그래서 인터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즉 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지만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성매매 여성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 취약하지. 예. 그 나라에서 별로 신경 안 쓰지. 그래서 이제 지네 국민 예, 아니니까. 그래서 이주,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주 성매매 노동자만을 주로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성매매 여성만 공격했다는 얘기죠. 성매매 노동자라는 개념은 유럽 쪽에서 예, 유럽에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 성매매를 용인하는 나라에서는 예, 성매매 노동자라고. 그쪽에는 그렇게 기록이 근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노동자라는 개념이 아예 들어갈 수가 착취 없죠. 여성이죠. 이게 범죄자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독 이외 이탈리아, 체코 이런 나라에서 맞네. 예, 연쇄살인해서 기소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나오죠. 골 때린 게 이제 기소하고 추가 수사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미친 새끼가 교도소에서 있잖아요. 독방에서 목을 매서 버려요. 아이 정남규 같은 놈이구만. 예, 그래서 처벌을 끝내 못했죠. 못한 상황인데,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수사가 좀 중지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죽은 날은 2007년 7월 2일이에요. 그 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연쇄 살인이 저질러진 걸로 보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어쨌든 성매매는 계속 이게 죽어나가니까 이게 2006년도가 절정기였는데 이 전후로 유럽에서는 비상이 걸렸대요. 전체적으로 다. 왜 그러면 성매매 여성들이 누군지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나체 상태로 있잖아요, 교수님. 다 빨개 벗겨갖고 뭐 공원이나 사람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전시예요? 널브러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혹시 저 확신에 의한 사망감형 연쇄살인자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 성매매 여성은 지구상에서 쓸어 없어져야 된다. 예. 뭐 이러면서 게리 리주웨이 같은 그 사람. 뒤에 교수님 분석 좀 해주세요. 이게 형태가 엽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음. 그 교수님 항상 이게 설골골절, 목졸라 목졸라 살아냈고, 죽였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요. 어. 잘라져가지고 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디안식 처형이다. 그러니까 머리 가죽 벗기는 건 아닌데 머리가 다 없어요. 머리카락이 여자들이. 머리 가죽은 벗기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다 없어지니까 인디안식 그 처형법 쓰지 않았냐. 이 당시 그렇게 분석된 아주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이게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야. 그러겠네. 각 국가에서는 왜 이게 우리나라 애인지 외국 애인지 또 죽은 애도 우리나라 애는 아닌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죽었고 그래갖고 장소만 빌려준 거지. 네, 그래서 멀티내셔널 크라임이라고 다국적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또 해당되는 사례로 애매하네. 예, EU에서 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문제라고 나오더라고요. EU가 이게. 성장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1959년생이에요. 너 나이는 얼마 안 됐네. 예, 살아있어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7월 1일 날 태어났고요. 나보다도 어린 놈이. 예, 그러네. 교수 그러셨어요? 예. 저는 교수님이 70년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네 또래인 줄 알았어. 예, 그런 줄 알았어요. 맘먹으려고 그랬지. 동독의 작은 도시인 플라우엔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플라우엔은 이제 동독 지역의 도시인데 주로 여기서 이제 동독에서도 사고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여기서 주로 사고가 쳐지고요. 부모가 이제 3명의 자녀를 뒀대요. 아, 얘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남 1녀입니다. 이남 일녀. 이거 또 힘들게 찾았네. 이남 1녀 중에 장남이에요. 아, 얘가. 예.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대요. 그렇겠지. 이혼까지는 안 했대요. 별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진술상이나 주변 이웃의 조사를 따르면 자주 쫓겨났대 아빠가 아파트에서 나가. 이 아빠가 새끼야, 막. 얘를 쫓아냈다는 거야? 지가 엄마가. 엄마한테 아, 애가 쫓겨났다고. 엄마가 아빠를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쫓겨났구나. 아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얘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예, 노동일을 하셨는데 건설업계에서 노동일을 했는데 자꾸 이제 사고 치니까 엄마가 자꾸 내쫓았대요. 아버지를 기어 들어오고. 그걸 계속 본 거야.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뭐 엄마를 미웠다든가 아빠를 미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모와 관련된 성장 과정의 문제는 이거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부 싸움이 잦았고
아빠가 아빠가 집에서 맨날 쫓겨났다. 쫓겨나갔다. 예. 근데 이제 아빠를 맨날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알바도 하고요. 아버지랑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터지냐면 1968년이에요. 이때가 49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동생이 이제 바비 인형 같은 거 아시잖아요. 플라스틱 인형. 예, 인형을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이제 인형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인형을 냅뒀나 봐. 그래 우연히 이제 인형을 보니까 인형이 좀 이뻐 보여. 그 인형을 딱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에 코가 자동으로요. 인형 머리카락으로 가더래. 지 코가. 그리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는데 이 순간에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성적으로 이제 남성화된 상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고학년쯤 됐잖아요. 9살이니까. 이때 이제 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형 머리카락 만지면서. 그 이상성욕이 이때부터 발현됐네. 네, 네.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도 저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실 때 이제 가발을 좀 많이 쓰셨나 봐요. 부분 가발이나 이런 큰 가발 쓰셨는데 엄마가 이제 숱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락방이 유럽 집에는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이 우리 같이 좁은 다락이 아니라 이제 공간이 큰 다락이 있죠. 그래서 거기가 파우더룸 였대요. 화장하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그게 있어. 가발이 몇 개 있는 거야. 걔 가발도 이렇게 쓰다듬고 냄새 맡으면서 얘가 찌릿찌릿한 거야. 전기가 온 거야. 아.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애가 소위 말하는 이제 헤어 스트로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집착하는 거지. 이상성욕자를 또 영어로 헤어 스트로커라고 그러거든요. 또 요걸로 이제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볼커가 생각한 게 야 나를 만족시킬 거 여성의 육체도 아니고 뭐 다 아니다 예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머리카락이다 이러고 지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 뭐 인조 가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성향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변에 이제 여동생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여자 꼬마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인형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 놀이터에서. 그럼 인형 좀 빌려줄래 하고서는 그거 만졌고. 이 미친놈이 만지고 냄새 맡고 하다가 뺏긴 적도 있대요. 내놓으라고 오빠 왜 만지냐고. 야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을 막 비볐대요. 그 이제 가발이나 이런 것들 이제 몸에 막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비비면서 그게 이상성욕이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교수님? 변태. 수사하시면서 이런 경우 한국에 거의 없죠. 아니 있잖아. 있어요? 소금 나는 차고 그거만 킁킁거리는 새끼도 있잖아. 머리카락, 구역질하는 머리카락. 새끼들. 아니 머리카락 이상성욕자 몇 명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죠. 예, 얘가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여동생 그 인형 있잖아. 이걸 가져다가 혹시 그거만 있으면 얘는 위안되니까. 네, 그걸 냄새 맡고 막 쓰다듬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이제 다락방에 엄마 머리카락 저기 그 가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만지면서 계속 이제 자기에 대한 위안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은 전혀 이걸 인식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어떤 치료를 받거나 했으면 좀 상상도 못하지. 근데 9살짜리가 그러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이제 일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1969년 만 10세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성화되기 시작했나 봐요. 뭐 몽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남성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오니까 인형을 이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인형 수집이 시작됐구나. 예, 특히 이제 긴 머리 장모 인형 있잖아요. 긴 머리카락에 인형만 수집해 가지고 그 인형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엄마 몰래 뭐 인형 막 그러니까 딴 데도 안 맞는데 그냥 무조건 머리카락만 쓰다듬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볼커가 그래도 학교는 재미지게 잘 다녔나 봐요. 친구들 관계 좋았는데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대요. 나는 또라이 머리카락 취급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했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왕따 시킬 것 같으니까 또 이때가 학교 다닐 때가 교수님 사회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동독이. 그러니까 이상하면 이때 막 수용시켜 버리고 막 잡아놓고 막 이랬대요. 사회를 깨끗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인형 수집에만 매진을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 접히고 나서요. 하기 전에 일부 조사를 했는데 너 왜 인형을 수집을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살아있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싶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변태라고 다 막 신고하거나 막 됩니까 신고하지.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지. 예, 그래서 이게 겁이 나니까 자기는 원래 인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나 사람의 생머리 이거를 내가 원했다 긴 머리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인형만 사다가 계속 인형 머리카락 가지고 했는데
이 장난치는 것이 이제 자기 욕구는 다 충족은 안 됐었다. 이게 자기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주변 사람 엄마 아빠나 뭐 주변에 형제한테 얘기하면 너 변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하지. 그게 무서우니까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인형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큰 거네. 예. 이때부터 이제 인형을 이제부터 큰 인형 있죠. 작은 인형 말고요. 그래서 이제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반만한 사이즈나 예, 큰 뭐 이런 인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을 또 수집을 해요, 추가로. 그래갖고 이제 인형만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사람한테는 안 되고요. 하다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마탱이 간 게 73년하고 74년 2년 동안 일을 벌리는데 그때도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머리 여학생만 보면 가서 못 참겠는 거야 이제. 이제 가서 킁킁거리는 거야. 예. 그래갖고 쏙 뒤로 접근을 한대요. 가지고 킁킁거려. 갔다가 여자가 걸어가잖아요. 등하교 할 때 그러면 뒤에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냄새 맡는 건 그나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네 향수가 좋아서 향이 좋아서 그랬어. 뭐 이러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동료들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뭐냐 남자친구가 그때 뭐 이성 감정은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 만지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학교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게 그 보고가 들어갔고요. 그 폴커가 다니는 학교에서 완전 기피인물 1호가 됐대요. 그때 남녀공학이어가지고 왜 여학생들 쟤 피해라. 쟤 나 여자 머리카락이 환장한 놈이라 지나가면 무조건 만지려고 한다. 이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살인이 어린 나이에 개시가 됩니다. 그래? 아까 교수님 73년부터 74년 사이에 이때부터 이제 이때가 14세 5세 경이겠죠. 예, 5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만 14세가 되던 애가 1974년 5월 7일이래요. 만 14세면 이제 우리나라 16일 수도 15, 있어. 16쯤 되겠네요. 이게 학교 친구 중에 친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동급생인 실비아 운터 데르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실비아야, 너네 집에 나 좀 놀러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폴커가 학교 다닐 때 성격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만지는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갖고 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갔는데 이 집도 다락방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다락방에 한번 구경 좀 시켜줄래 그랬더니 실비아가 같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집 구경 시켜 올라간 거라. 가자마자 이제 거기 커튼이 있었대요.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옆 줄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뜯어가지고 실비아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졸림 당하니까 실비아가 갑자기 놀랬을 거 아니에요. 너 좀 왜 이래? 막 그랬더니 저항을 했대요. 여자 실비아도 좀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니까 여기서 힘을 더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실비아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실비아가 거기서 사망을 이게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14살 때. 그 다음은 이제 엮인 게 친구가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연이 실비아 있잖아요. 머리를 쓰다듬고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쓰러진 실비아 머리에다가 코를 들이박아 놓고서는. 이건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흥분을 느끼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여성의 머리도 아니고 죽은 여성의 머리카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게 여기 이제 완전 발현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욕구를 다 죽여놨잖아. 충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안 했대요. 성폭행 안 하고 냄새만 맡으면 때문에. 예, 머리카락만 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만 했대요. 이러고 났는데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 다락방이 그 독일집은 크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작은 문이 아니거든요. 큰 문이니까 문 위에다가요 그 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매달아 놓고서는 위장했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문 뒤로 이렇게 걸터 앉은 상태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어린 놈의 새끼. 예, 이게 이제 74년도예요. 근데 교동님 이때 당시가 그 경찰이 신고 안 했나? 이 동독 경찰이 수사 기능이 엉망진창했어요. 공안 경찰이 주로 그러니까 사상 검증이나 그래서 그냥 안 체제 됐구나. 유지 경찰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왔는데 애가 안 보여 실비아가. 그래서 실비아하고 위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문을 열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애가 문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갔더니 실비아가 목에 걸려갖고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놀라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해갖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성폭행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봤더니 뭐 옷 다 입고 애가 멀쩡한 상태니까 이 순간에 이거는 성폭행이 아니면 뭐 애 죽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동독 경찰이 그냥 종결 처리해 버려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때 아이 그 폴커가요 뭐 용의자로 드러난 적도 없고요. 집에 같이 갔다는 목격자도 없고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이때부터 얘가 이제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할 때도 뭐라 그러지 오르가즘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애 머리 쓰다듬으면서도 욕구 충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도 쓰다듬고 냄새 맡으면서 다 느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얘가 이걸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의 그 쾌락은 여자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만지고 냄새 맡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딱 얘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일 때 졸업을 했나 봐요. 75년, 76년도에 나와서 아버지가 페인트 고기였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집수리하면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걸 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이제 집에 몰래 나와가지고 혼자 길을 걸어다니는 여성들만 노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연쇄살인에 본격적인 이제 개시 들어가는 모드를 보입니다. 첫 번째 체포가 진행이 되는데 77년에요, 교수님. 77년인데 만 18세가 됐으니까 완전 성인이 됐죠. 근데 폴커가 지가 사는 동네 플레어웬의 방거리에서 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동독 경찰에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는데 강간미수예요, 혐의는. 예, 어떻게 했냐? 그 밤에 이제 긴 머리여서 생머리 여성이 이제 걸어가는데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얘가 보통 공격하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처까지 이제 빨리 걸어가다가 2, 3m 앞에 놓고 얘 점프를 해. 깨구리 뛰기식으로. 점프해갖고 딱 해갖고 엎혀진 다음에 이렇게 목을 조르는가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요. 깨구리 뛰기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여자분이 놀래갖고 길바닥에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도와주러 오니까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한 거죠. 그럼 강간미수가 돼버렸네. 근데 이제 사실은 폴커는 강간미수 하려는 게 아니고 여성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 냄새 맡으려는 거였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미수를 못 가라.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갔는데 법원에 갔더니 이제 얘가 전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초범이고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지진 않았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징역 8개월만 선고해요. 예, 강간미수인데도. 그래서 이제 8개월 선고를 받고 나이가 어려서 그럴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8개월 징역형을 풀로 잘 살고요. 만 19세가 되는 1978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79년부터 87년까지 공식적으로 지가 사는 플레어웬 지역에 있는 총 13명이에요. 경찰 공식 기록으로. 6명을 죽이진 않았어요. 똑같은 거였겠지 뭐. 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목을 졸라서 이때부터 기절시키는 수준의 압박법을 얘가 이제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고요. 왜? 지가 사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다음에 기절한 여성에 대해서 깨는데 한 1, 2분 걸린다며요. 그러니까 머리 냄새만 맡고 오는구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냥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경찰에서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교수님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성들이 자꾸 누가 덮친데 목을 졸른데 죽일 것 같이. 그런데 죽이진 않고 성폭행도 안 하고. 근데 여성들이 다 깨나는데 또 옷은 다 입고 있어. 몸을 뒤져봤더니 성폭행도 안 돼 있어.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멀쩡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성들은 이제 신고는 했는데 애매하지 이거. 경찰 입장에서 이게 무슨 변태 새끼냐 이래가지고 수사하는데 뭐 제대로 뭐 대대적으로 하진 않은 거죠.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동독 경찰이 가장 실수한 거라고 봐요. 이거 연구한 분석가들은. 그렇지. 13건 정도가 났으면 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왜 그랬는지를 파악을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또 분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망은 없었는데 여기다 곱하기 3배에서 4배 정도의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암수율이 있다 이거지. 네, 암수율이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죽진 않았고 겁이 나니까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간 성에서 그럴 수도 있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랬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 1년 4일 두고 연속으로 돌아가셔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폴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때 이제 20대 초반이 됐죠. 근데 동생들하고 터울 차이가 10년 정도씩 나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가장이 돼버렸네. 소년 가장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남동생 여동생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애들 키우려고 이때부터 아버지한테 페인트공 일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이란 일은 열심히 다녔대요. 요때가 유일하게 폴커의 정상적인 시즌이 와요. 요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잡히고 나서도 그 저기 수사 정신 분석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그때가 내가 진짜 정상이었다. 유일하게. 왜 동생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 이랬고 집에 가면 애들 숙제도 봐주고 하면서 내가 그 머리카락에 대한 동경도 없었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이 뭐가 터지냐면 이모가 나타나요. 다른 지역에 나타난 이모가 갑자기 와서 야 네가 아무리 장남이라도 네가 애들 키운다고 하는데 근데 폴커는 당시 의사는 명확하게 있었대요. 동생들 자기가 정상적으로 키우겠다고. 근데 이모가 와서 안 돼. 불안하지. 열 몇 살짜리. 아 애들이. 네가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도 독립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아이들 둘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데려가니까 혼자 남았네. 이랬더니 얘가 그냥 벙찐 거야. 폴커가. 왜? 그나마 이제 머리카락에 집중 안 하고 좀 살라고 그랬더니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애들 이모가 데려가 버리네. 이때부터 이제 삶에 또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또 머리카락으로 가네 이제. 네. 그래갖고 야씨 안 되겠다 나 못 참겠다 그래갖고 87년 4월에요. 한 숲에서 당시 18살이었대요. 18살인 하이케 분더리라는 여성의 사체가 발견돼요. 발견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당한 상태였고 완전 나체예요. 옷은 못 찾고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성폭행은 성폭행 안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독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일이 커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대요. 왜 그러냐면 플라우엔 지역 자체가 당시에도 4, 5만 명의 작은 소도시였고요. 동독에서 범죄가 큰 게 없대요. 이 동네가. 왜 그리고 절도 사건만 나도 범인이 누군지 바로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동네래요. 완전 시골인데. 근데 거기 18살 처녀가 죽어 있으니까. 그 홀라당 다 보고든 상태로 목 졸라 죽어 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갖고 이제 동독 경찰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동독 경찰이 그 후진 경찰 중에 최고 이제 맥시멈 수준이다 보니까 현장 가갖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옷 벗겼는데 성폭행은 없잖아. 예. 찾아내지 못하는 거라 이게. 수사를 개판으로 한 거야. 거기다 이제 또 문제는 얘네가 그래도 이제 사회주의 시대 경찰이다 보니까 고문을 잘한대요.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기록이 좀 힘들게 찾았거든요, 교수님. 그 지역에도 왜 강간범 전과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뒤졌겠지. 그 가서 뒤지게 당했대 진짜. 가서 막 전기까지 처먹었대. 그래갖고 이게 소문이 다 났대 동네에. 야 누구 잡혀갔대 달려갔대 그러는데 문제는 볼게는 안 잡혀간 거예요. 왜 얘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요 의심스러우면 다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전에 있잖아요 그냥 그 강간 미수로 걸려갖고 징역 8개월 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거 하나 빼고는 얘가 없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 공하면서 인심을 얻었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그거는 맞대요. 그러니까 뭐 시비 걸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이제 갑자기 야 폴케야 영식이 잡혀갔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전기 먹고 왔대. 애가 맛이 갔어 이러고요. 그다음 또 갔더니 야 복진이 잡혀갔대. 그건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뒤지게 맞았대. 얼굴이 막 이렇게 됐어 막 이런 거라. 처음에 불안했대요. 근데 보면 볼수록 보니까 사고 치던 놈만 잡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폴케가 안심을 한 거예요. 왜? 아이씨 나는 안 잡아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요. 또 이제 이때 이제 사고를 쳐요. 클라우디아라는 16세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 같은 지역이에요. 플라우엔인데 공격 혐의로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얘가 드러나요. 어떻게 했냐? 클라우디아가 걸어가는데 밤에 걸어가는데 미행하다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네 뭐. 예, 2m 정도 우리가 폴짝 뛰어갖고 때려잡고서 이제 한 거죠. 클라우디가 기절한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은 다음에 그녀를 이제 현장에 방치하고 이제 이탈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을 조를 때 앞에서 조르다 보니까 봤겠지 얼굴을. 클라우디아가 얼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최초로 아까 교수님 앞에 그 전에 13명의 여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목 졸라서 머리카락 그 만지는 거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기억을 한 거예요, 클라우디아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몽타주로 있잖아요. 그러네. 스케치 잘하는 분을 불러다가 동독 경찰이 야 이건 아니다 이거 잡아야겠다 그래갖고 스케치를 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이게 그 당시 몽타주예요. 아 이거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이렇게 그때 이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단발머리하고 댕겨.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터졌냐? 이제 폴커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 몽타주를 보고 누구냐?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법 정신의학 전문의로 정신과 의사도 하시면서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정신 분석을 하시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대요. 이 이름이 닥터 네도필이에요. 네도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977년에 얘 처음에 구속됐었잖아요. 강간미수로 8개월 징역 살았을 때요. 이때 상담했던 의사예요. 아 그러니까 자세히 봐뒀지 얼굴.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인터뷰를 했대. 그럼. 그러니까 이 닥터 네도필이라는 의사분이 몽타주를 우연히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아 이놈 맞네 그랬구나. 갔더니 이제 교수님 표현으로 이 새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프라우엔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볼 때 얘 맞는 것 같아요. 얘 좀 수사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갖고 이제 얘를 갖다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해갖고 했더니 뭐 얘가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잖아. 이때 동독 경찰 무시무시한데 안 맞으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저기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 몽타주 때문에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살인미수가 된 거죠. 목을 조른 거니까 기절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그냥 혐의가 적용돼 갖고 1988년에 기소가 돼요. 1년 있다 기소돼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고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아 이때 이 새끼가 죽일 의사는 없었고 머리카락 냄새 맡으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잘했으면 예. 살인미수죄가 적용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에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13명의 여성을 목 졸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인정을 안 했대요. 그 건은 인정을 안 했는데 동독 경찰 입장에서는 얘가 그놈일 것이다 확실했대요. 왜 플라워엔 조용히 조용한 데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세게 때려갖고 집어넣지 않으면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받았으면 세게 받은 거죠. 받았다. 세게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하는 짓 봐봐.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 12년은 엄청 때리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면요. 앞에 교수님 그 13건 있었잖아요. 목 졸르고 여자들 기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진낸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인정한 거구만. 예. 그 당시는 뭐 지금하고 틀리니까 법원이.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옛날 거 얘 다 같으니까 좀 오래 넣자 그래갖고 심정적 누진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쓰시는 용어로. 그래갖고 12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년을 다 안 살아요. 6년 6개월만 살아요. 절반이야? 예, 왜 그랬냐? 얘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페인트 공하고 집 수리해주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저거 뭐라 그러지? 이게 신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얘가 훌륭해. 페인트 칠할 줄 알지, 못 박을 줄 알지, 목수일하지 그러니까 다 고쳐놓는 거지. 거기 모범수예요. 최울트라 모범수인 거라. 그래서 영선반 이런 걸 한 걸로 나와요. 교도소 내에서. 그래서 영선을 하니까 뭐 다 고쳐주고 하니까 교도관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영 성적 너무 우수한 거야. 거기다가 조용하고요. 교도소에서 교도관 시킨 대로 다 했대요. 개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머리털 냄새 맡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치료 감호나 보호 감호가 이게요. 교수님 올라왔었대요. 내부적으로 올라온 게 아까 네도필 박사님 있잖아요. 이분도 의견에 뭐냐면 얘가 12년을 받긴 받았는데 12년 받아가지고 얘가 나오고 나서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넣어주셨나 봐요. 그 경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도소 들어갈 때는 교정당국에서도 얘는 내보내면 안 돼. 12년 있고 치료 감호나 보호 감호 더 해야 돼. 처음에 이렇게 결정하고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왜? 조용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교도관들이 아유 치료 감호 뭔 치료 감호예요. 보호 감호 필요 없어. 그냥 내보내. 이래갖고 6년 6개월만 살고 1994년도에 가석방이 된 겁니다. 가석방. 네. 가석방이 됐는데 이제 이 직업 저거 직업을 전전을 해냈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독일 경찰 입장에서 관리 대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호관찰소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 직업 여기서 이 직업 저 직업은 뭐 말 하나 마나 교수님 계속 집 수리하거나 이런 거 했고요. 특정한 직업이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1999년도에 장거리 트럭 운전 기사로 돌변을 해요. 아, 그래서 아까 트럭. 예.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대요. 5년 동안 모아가지고 트럭이 비싸잖아요. 큰 트럭이.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대형 트럭을 하나 사요. 사면서 이때부터 이제 장거리 트럭 기사로 돌변한 거죠. 그 트럭커가 아 이때부터 이제 국제적 연쇄살인이 진행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통일이 된 독일 이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국적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을 해요. 주로 이제 성매매 여성만 노리고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좀 정리하면 2001년 6월 25일 날이요.
그 프랑스 서부에 있는 보르 도시 아시죠? 포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포도. 예. 보르 도시 근처에 체르미냑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여기서 나이지리아 흑인이에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성매매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일이 벌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 지났네요. 2001년 10월 9일 날 달리나. 이제 스페인으로 또 가요. 그래서 카탈루냐. 그 카탈루냐주 아시잖아요. 거기에 유명하잖아. 예, 마사네트 데라 셀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24살의 성매매 여성, 이것도 외국인 여성으로 추정돼요. 역시 납치해서 살해를 하고요. 세 번째 피해자 여성은 2005년 3월 1일 역시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산트 사르두니 오스루트 지역이라고 있대요. 여기서 러시아 출신의 성매매 여성인 이 여성을 이제 페트로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또 납치해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서요. 2006년 10월 2일 날 프랑스 랭스라고 아시잖아요. 랭스 지역에서 폴란드 출신인데 프랑스 가서 성매매하던 여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외국의 여자들이구나. 네, 이 여성을 또 납치하고 또 살해하고요. 2006년 11월 그러니까 한 달 뒤네요. 또 스페인으로 가요. 또 글로 갔네.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물건을 계속 국가별로 이렇게 이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카탈루냐주의 호스탈릭 지역에서 불가리아 또 출신이에요. 동구권 여성. 예, 성매매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5건인데 이거 이외에도 많겠죠. 걸린 것만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외국에서 살해한, 그러니까 독일 이외의 외국에서 살해한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 아까 5명 말씀드렸잖아요. 목을 졸라 살해하고요. 똑같네.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몸을 일종의 아마추어 검시 형태로 훼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얘가 발전해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칼 가지고 이제 배도 갈라보고. 아, 이거 뭐야? 예, 예. 눈으로 하는 검시 말고요. 그래서 어디서 또 이제 법의학 책을 배웠는지 이제 자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부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그다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 스페인 경찰에서 조사한 얘기는 뭐냐면 시체를 훼손하면서 얘가 또 다른 이제 그 그러네. 쾌락을 느끼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 이때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어갖고 출력한 다음에 말려갖고 하나씩 보관하기 시작하는 지금 엽기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한 건 뭐냐면 머리를 다 잘라요. 아, 그 습성은 안 없어졌구나. 이제 완전히 잘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 머리카락 이거 실제 있네요. 압수한 증거물이에요. 이 사진인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피해자번호 통째로 다 잘라갖고 이렇게 고무줄로 짠매갖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냄새 맡고 이 쌍놈 새끼 이지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했냐? 얘가 저기 짐칸 크게 달린 큰 트럭을 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이제 짐칸으로 이동시키고요. 거기서 그 인형이 입는 것과 같은 성인 여성 드레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입히고서는 짐칸에서 이제 껴안고 잔다던가 이런 변태가 있는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또 뭐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도 했죠. 스페인에서도 했죠. 이렇게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없냐 해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건이 추가로 된 걸로 이제 나왔는데 그 1987년도에 그 지가 살던 프라우엔 있잖아요. 그 동네 그 동네. 네, 그때 18세 소녀가 하나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 졸려서 살해당하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놈이요. 그놈. 예, 요게 하나 또 있고요. 이전 사건 말고요. 교수님 처음에 그 급부한 거 말고 다른 사건이에요. 2002년도 4월에 프랑스의 트루아 지역에서 시에라리온도 역시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죠. 예, 성매매 여성이 또 그렇게 나체 상태로 막 발가벗겨서 버려진 사건이 있었고요. 2004년 9월 5일에는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이탈리아까지 가네. 예, 레자토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나예요. 또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이 많이 나와요. 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1명, 체코에서 3명이 또 죽어요. 아이고 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 7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5건에다가 교수님 7건이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2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막 터지다 보니까 수사가 됐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외에 얘가 지금 이동했던 국가에 있잖아요. 성매매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갖고 각 지역별로 이제 국가별로요.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연루된 나라 그러니까 독일 경찰, 스페인 경찰, 스페인 이탈리아 경찰, 체코, 예, 체코 경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까 폴란드 출신 여성 하나 살해됐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경찰, 러시아 경찰, 이 유럽에 있는 경찰들은 다 개입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야 이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성매매 여성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대대적 수사를 하는데 2006년 11월 2일 아까 그 교수님 공식적인 사건 5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카탈로냐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여자분 있었잖아요. 성매매 여성이요. 그 불가리아 출신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이 죽고 나서 이 불가리아 정부에서 약이 올라가지고 스페인 경찰에 그래요. 야 이거 아무리 우리 애가 가서 불법 영업을 하러 갔어도 눈에 취한 상태이 어떻게 된 거하고 불가리아 정부에서 지랄지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야 우리도 잡고 있어. 왜 아까 보시면 카탈루냐 2개 또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죽었어 여자들이 잡아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 수사를 이때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경찰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자치 경찰이 상당히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좀 하지 그래도. 국가 경찰에서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가지고 CCTV 있잖아요. 마지막 여성 살해될 당시에 주차장에다 그냥 난장판이었대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고 갔어?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CCTV 추적했고. 뻘개 벗긴 상태로. 그래갖고 그냥 스페인 경찰이 그 교수님 아까 말씀 전에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역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트럭 나왔네. 네. 주차장 쪽이면 뻔하잖아. 트럭 네. 나왔겠지. 그 트럭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이 오고 내리는 건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트럭이 이동 경로만을 이제 역추적을 들어간 거예요. 예, 똑같이 했대요. 차량 번호 나오고. 예, 추적하다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혔네. 그 추적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확인됐네. 폴커 에케르트. 예, 근데 얘가 이제 스페인에 등록된 차는 아니잖아요. 독일 차니까. 그러다가 이제 폴커 에케르트가 트럭 주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 전역에 있잖아요. 수배령을 내려버려요. 연방경찰에서 잡겠다고. 그럼 뭐해 이미 나갔는데. 스페인 빠져나간 상태. 예, 나간 상태인데. 동독하고 연결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얘가 이제 이동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프랑스도 가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가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경찰에서 각 국가에다가 다 연락을 해요. 얘가 지금 그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범인데 너네 들어온 거 있으면 뒤져봐 이런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공조를 다 때렸는데 독일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라. 왜? 야, 얘 독일 들어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 경찰에서 자료를 다 줘버렸대요. 얘가 이랬고 CCTV 찍혔고 하니까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했더니 쾰른에 있는 거예요. 독일. 예. 그래서 2006년 11월 17일 예, 쾰른에 그러니까 교수님 11월 2일 날 사건이 터졌고요. 그렇지. 스페인에서 15일 걸렸네. 예, 대대적으로 일주일 동안 스페인 경찰이 추적을 했고요. 추적한 이후에 이 유럽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잡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독일에서 봤더니 야 쾰른에 베셀링에 있어 그래가지고 베셀링에서 폴커를 체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집이 거기였나 보다. 네, 그 작은 집을 뒤졌는데 이 집에서 교수님 머리카락 있잖아요. 쫙 이게 2개예요, 교수님 지금 이게 머리카락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살해당한 여성 있잖아요. 그 저기 캐리어로 뭐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페인 연방 경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현장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CCTV 역추적했다고 그러잖아요. 추적하는 과정에서 찍힌 그 새끼 예, 사진이고요. 제복 입은 경찰 간부 같은 분이 설명하시잖아요. 쭉 예. 동선이네 동선. 예, 그래서 그 스페인 그 연방 경찰국의 이 수사 그 대빵이래요. 이분이 그 장군급인데 이분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니까 일단은 관할권이 있자는 저기 독일에서 체포했잖아요. 유럽 전역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스페인을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스페인으로 보내라. 일단 새 죽었잖아. 우리 많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법권 행사한다. 네,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주지 독일에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독일에서 뭐라냐. 야, 씨, 우리 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것도 건 많아 이런 거예요. 안 줘. 그래서 스페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외에도 사건이 많아. 아까 얘기했듯이 체코 3명 있잖아요. 체코 3명에다가 프랑스 1명 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프랑스,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치 추적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넘겨. 우리가 하고 넘겨주든가 아니면 지금 체코도 달래 애를 체코에서 죽이겠냐 설마 수사하겠다는 건데 내놔 그랬더니 독일에서 관할권 주장을 해요. 안 주지. 네. 또 독일에서 검거를 했잖아. 네, 예. 지네 국민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할게 그러니까 스페인에 이렇게 약이 올랐대요. 교수님 속된 말로 야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막 진짜 난리 쳤대요. 내놓으라고. 그때 독일에서 아니야 우리가 재판할게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독일 입장에서도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스페인 설득해야 되니까. 프랑스도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너 지금 전국 유럽 다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폴커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6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6건만 인정하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증거가 피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다가 이걸로 해서 여기서 재판받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골아프게 가겠다 싶어갖고 처음에 죽인 동급생 사건 있죠. 이것까지 인정을 다락방에서 해버려요. 죽이네. 사실은 교수님 이거 인정 안 해도 돼요. 폴커 입장에선 왜 그러냐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한참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20년 전 사건인데. 그거는 동독에서 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인정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자백을 해버려요. 나 그냥 죽였어요. 이러고 그다음에 5명의 프랑스 스페인 살인을 인정한 거라.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하는데 보라고 안 냈다니까. 이제 추가 수사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6건밖에 안 된 거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봐보시면 이게 지금 5건 공식 사건 있잖아요. 인정한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에서 터졌죠. 스페인 카탈루냐, 스페인 카탈루냐, 프랑스 랭스, 스페인 카탈루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프랑스 2건에 스페인 3건이야. 그럼 교수님 얘가요. 동급생 그 살인한 거 인정을 안 하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 정도는 얘기해야지 동독에 앉아 있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일에서 살인 하나도 인정을 안 하면 넘겨줘야지. 왜 그러면 어차피 인터폴도 본부가 저기 유럽에 있잖아요. 프랑스. 예, 있으니까 야 이거 너네가 잡은 건 맞는데 피해자 전부 다 저쪽 아니야. 넘겨라 하면 또 넘길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 인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아치 같은 자식이 제가 옛날에 그때 어릴 적에 제 친구 죽인 거 인정할게요. 이지랄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경찰이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엄청 어려웠던 너 게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살인 사건 한 거 없으면 네. 넘겨줄 수밖에 없다니까. 나 15대 개 죽였어요 하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교수님 제가요 지금까지 연쇄살인 조사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계속 터져가지고 확인해봤더니 뭐냐면 한 건을 인정해야지만 독일에서 관할권이 당연하지. 수사 관할권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20년 전 사건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경찰은 얘 잘 됐네. 예 그러고 야 얘 봐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했어. 얘가 지금 40다 돼갖고 40 넘어서 잡혀왔는데 10대 때 한 걸 인정하잖아. 이게 우리 수사의 개가 아니야?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지 뭘. 그래서 자판권까지 행사를 해 독일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기소가 되기 직전에 이제 6건 인정했으니까 있는데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이게 EU 자체 문제로 이게 비화가 돼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내놔라, 스페인 내놔라. 그래, 너네 유죄 선고하고 보내, 이송해. 이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독일이 이때요 사형이 없어요. 사형제가 없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사형을 안 당하려면 독일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형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상태라 보니까 독일에서 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스페인이나 특히 교수님 불가리아 같은 데는 죽어요 이게. 동국권은 예,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야 잘못하면 나 송환돼갖고 죽어버리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머리 복잡하니까 고민하다가 교도소에서 재판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2007년 7월 2일 날 거기서 채를 발견된 거죠. 골치 아픕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특히 스페인 경찰하니까 꽝 쳤네. 네. 고생만 뒤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왜 그랬냐. 아까 교수님 말씀 5개 나라 정도가 최소한 얘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넘겨주기를.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스페인의 기록을 제가 기사 있잖아. 이 당시 신문을 찾아봤거든요. 이거 스페인 기사를 찾아봤더니 스페인에서 19건의 총 성매매 여성이 실종된 게 나와요. 얘가 살인한 거 포함해갖고 이 새끼 했을 가능성. 이 시기에. 예, 그리고 스페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외국인 성매매 인터걸만 사라진 게 19건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걸 때려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19건이 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10여 건의 또 미제 사건이 있었대요. 돌아다니면서 엄청 했구만. 그래서 이제 추정상으로는 뭐냐면 그냥 대충 때려도 30명 이상은 사망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독일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할이니까 우리가 그냥 저기 6건만 하고 처리할게 이렇게 하다가 관리도 못했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죠. EU가 이게 범죄 관련돼하고 관할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EU가 뭐 저 통화 뭐 유로로 통일하고 뭐 이 저 각종 경제적 협력 이런 거 등등등은 뭐 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EU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래요. 범죄 관련된 거. 아 와다다 나는 다른 나라 이게 제일 지금 저 유럽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차 타고 국경만 넘으면 되고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권 행사 관련돼서 이 범죄 관련돼서 네. 이게 가장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음. 가장 문제래요 이게 지금 이유가. 그런데 꼭 딱 그 문제점이 여기서 다 드러나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 경찰이 잘해요 스페인은 수사. 예, 수사 잘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 프랑스 경찰이나 스페인은 수사 잘한다고. 예, 연방 경찰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도 예. 이탈리아는 검사가 세다고 그러고. 예. 근데 이게 그 스페인에서는 이 이후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이런 게 생겼대요. 뭐냐면 최대한 우리가 잡자 이런 식으로 아예 원칙이 생겼대요. 왜 그러면 이게 스페인에서 사고 치고 독일 간 애들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영국으로 친 놈도 있었대 옛날에. 맞아요. 근데 거기서 안 보내주는 거라. 아 영화 보면 우리 국경 넘기 전에 잡으려고 예, 그렇죠. 유럽 경찰들이 난리잖아 예, 난리. 예. 너무 못 넘어가게 하려고. 예. 그 폐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15살짜리 그 동급생 살해한 거는요. 네. 모르긴 해도 독일 경찰이 시켰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인마 네. 우리나라 땅에서 살인 사건 한 건도 없으면 네, 맞아요. 스페인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새끼 아우 사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옛날 고려적 거 지가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주저앉은 걸 거예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이건 뭐 거의 100%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 스페인에 앞뒤가 안 안 보내니까. 맞고 당연하죠. 예. 아이고 야 이런 놈도 있네. 이게 유럽은 이거 정말 이게 문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 쳐놓으면 참나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수님 이제 그 유튜브도 우리나라 유튜브도 이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성적 아, 애착만 그렇지. 좀 예, 내용 예. 나와 있고 한데 저희는 아시잖아요. 앞뒤 기승전결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좀 장황해졌고요. 아니 관점이 좀 다른 건데 아니 뭐 머리카락 집착하는 그 이상성욕자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아, 예. 있었고 네. 아주 극히 좀 드문 경우지만 있습니다. 여자 머리에 심취해가지고 네. 머리에만 킁킁거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 우리 그 복장 이상성욕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예, 뭐 예. 속옷만 보고 미쳐하고 네. 맨날 그것만 가지고 네. 훔치러 다니는 새끼들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손목만 또 그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예. 손톱만 여기 예. 예. 또 손톱만 또 자른 손톱만 또 환장하는 그것만 놈도 환장하는 있잖아요. 예. 이상한 세상은 참 이상한 놈들이 꽤 있습니다. 힘들어. 아이고 이거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EU 유럽까지 갔네요. 폴커 에케르트 예. 트럭 그 연쇄살인마 예. 또는 뭐 이제 머리카락 머리 쓰다듬는 연습. 머리 싸듬기 연쇄살인마 예.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자료 찾느라.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고생했습니다.